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케치업 기초 강좌 10강. 오늘은 스케치업 기능들이 약간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유용한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동일 위치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메뉴고요. 두 번째는 인터섹트라는 메뉴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축을 변경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키보드 아래 방향 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벽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으로 잡힌 벽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좀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뚫렸죠. 내가 만약에 여기 뚫린 이 부분을 유리 모양으로 이렇게 채우고 싶으면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 외곽선을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려줘야 되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일일이 끝선을 따라가면서 라인을 그려주셔야지만 여기에 있는 면을 생성해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면이 생성이 돼야지만 푸시풀로 이렇게 두께를 주고 그룹을 지정한 다음에 무브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밀어서 이것을 유리로 이렇게 재질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선을 이렇게 일일이 따라 그리는 게 지금은 이렇게 가능한 수준이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선이 많아서 따라 그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외곽선을 아주 빠르게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있는 Paste in Place, 동일 위치의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선을 이렇게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포함된 면을요, 그룹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의 영역에 지금 포함된 것은 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면을 구성하는 외곽 엣지도 함께 선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그룹 편집 모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복사가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리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에딧에 여기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는요, 반드시 단축키를 여러분 편하신 걸로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게 이게 많이 쓰는 그런 자주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우리 건축 클래스 단축키 쓰시고 계신 분들은 컨트롤 쉬프트 V 누르시게 되면 바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V를 이렇게 누르면 내가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지금 이 면을 복사해서 그룹 편집 모드 바깥으로 동일 위치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면과 이 면을 이루는 엣지가 함께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선이죠. 이 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객체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 아주 빠르게 이 외곽선을 따지 않으셔도 여기에 있는 이 외곽선을 이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을 이용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선만 하나 이렇게 다시 그려주시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면을 생성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푸시풀로 이렇게 밀고 그룹 지정하고 아까와 같이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서 유리창을 빠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벽처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여기 바닥이 없어요. 이럴 때도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를 쓰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바닥이나 이 천장 이 부분을 그리시기 위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외곽선을 일일이 따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여기 윗면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여기 윗면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C 그룹 편집 모드 바깥으로 나와서 컨트롤 시프트 V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이 면의 외곽 라인과 안쪽 라인을 동시에 빠르게 따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면을 딜리트로 지우면 이제 요 외곽선과 안쪽 라인이 두 개가 분리가 되죠. 트리플 클릭으로 따다닥 선택을 따로따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요 외곽선을 무브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라인으로 아무데나 면을 한 번 더 그려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바닥면을 빠르게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푸시풀로 이렇게 내려서 트리플 클릭 컨트롤 G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천정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안쪽 라인이 깔끔하게 잘 따졌기 때문에 자, 이것을 무브로 살짝 내리고 아무데나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천정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푸시풀로 이렇게 밀고 그룹 지정하시게 되면 아주 빠르게 천정을 구성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몰딩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 제가 몰딩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몰딩이 이렇게 집 전체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면서 몰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일일이 다 이제는 그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면을 클릭해서 컨트롤 C 그룹 편집 모드 바깥으로 나와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V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안쪽에 이 선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면을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 트리플 클릭으로 바깥쪽 선을 한 번에 잡아서 지워주시게 되면 자, 이제는 경로를 이렇게 잡아놓고 팔로우 미 요걸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몰딩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팔로우 미 따라갈 요 모양이요. 지금 그룹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라서 팔로우 미 자체가 선택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그룹으로 잡혔을 때는 자, 경로를 트리플 클릭해서 이렇게 먼저 선택해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로우 미를 발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팔로우 미를 눌러주시고 여기 모양, 따라갈 모양에서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에딧 그룹 모드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커서가 팔로우 미 지금 기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모양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뭐 경고는 뜨지만 여기 경로가 지금 바깥에서 선택한 요 경로가 지금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도 이렇게 잘 발동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몰딩을 한 번에 그룹된 객체도 팔로우 미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경로를 트리플 클릭해서 먼저 잡는다. 자, 그리고 팔로우 미 버튼을 누르고요. 따라갈 모양이 그룹으로 되어 있다면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에딧 그룹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면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룹 편집 모드 바깥과 이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두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이렇게 팔로우 미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옆에 이런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프레임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자, 여기 완전한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일일이 이렇게 다시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요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 편집 모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요. 요 면을 클릭하고 컨트롤 C를 하죠. 바깥으로 나와서 컨트롤 Shift V를 하시게 되면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다시 그리지 않아도 빠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옵셋으로 이렇게 옵셋을 시켜 주신 다음에요.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레이즈로 이렇게 그으시고 푸시풀로 이렇게 그으시고 트리플 클릭으로 여기 소프트 스무드 엣지에서 요 슬롯을 살짝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러한 모양도 빠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것은 진짜 스케치업을 좀 쓰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들 이제는 선을 따지 말고 면에서 선을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터섹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섹트는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인터섹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with 모델 대표적인 것이고요. with selection 그리고 with context 이렇게 세 가지 메뉴의 인터섹트가 스케치업에는 존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인터섹트는요, 그냥 with 모델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터섹트가 지금 모델, 셀렉션, 컨텍스트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발동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with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with 모델은 항상 인터섹트를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인터섹트는 그냥 with 모델만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고 좀 편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모양이 있어요. 하나 그룹으로 이렇게 지정이 하나 돼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그룹으로 하나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콘 모양도 그룹으로 하나 지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딱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뉴 중에 Intersect Fac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Intersect Face는요, 이 모델과 교차하고 있는 부분에 선을 그려주는 메뉴예요. 그래서 지금은 메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죠? with 모델. 자, 제가 만약에 요 객체와 요 객체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인터섹트 페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내가 선택하고 인터섹트 페이스 메뉴로 나왔더니 with 모델은 아까 있었죠? 동일하게 나오고 with selection이라는 메뉴가 하나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객체만 딱 선택이 됐을 때는요, intersect with selection은 나오지 않는다. with 모델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with 모델과 with selection의 차이는 뭐냐? with 모델은요, 이 스케치업상에 있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객체와 선택되지 않거나 숨겨져 있거나 하는 모든 객체를 통틀어서 교차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Intersect Face with 모델 눌러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객체를 잠깐 숨겨보고 이 객체도 잠깐 숨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객체와 아까 이 객체와 이 콘 모양 객체가 겹쳐진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교차하는 부분.
그 교차하는 부분을 얘가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선을 이 공간상에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with 모델이에요. 하지만 요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교차한 부분의 선을 그냥 이 공간상에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paste in place랑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부분의 교차 지점에 선을 추출하고자 할 때 이 intersect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intersect with selection도 한번 해봐야겠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번에는 제가 요 객체와 요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intersect face with selection을 한번 해볼게요. with selection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요 콘을 살짝 하이드 시켜보고 요거 하이드, 요거 하이드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요 객체와 여기에 있는 요 큰 객체 두 개만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 선택한 객체끼리의 교차선을 뽑아내 주는 것이 바로 intersect with selection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intersect with selection이랑 with 모델을 이제 실무에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거의 구분해서 사용할 일이 없고 그냥 두 개의 교차가 이제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모델이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셀렉션 이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intersect는 with 모델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러면 intersect with context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context는 어떤 상황에 이제 나오게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모델에서 이 오브젝트에서 그룹 편집 모드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요. 여기 intersect face 여기로 한번 가보면은요. 보시면 여기 with 모델과 with context가 새로 이제 뜬 게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with selection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이거는 with context는요.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그룹 편집 모드 안에 있는 객체끼리 intersect를 수행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그룹 편집 모드 바깥에서 intersect face를 하시게 되면 이 컨텍스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하시게 되면 이게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가 나오는 이유는 with 모델은 항상 나오는 거고요. 컨텍스트는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우리가 메뉴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셀렉션은 선택을 여러 가지 객체를 제가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여기 컨트롤 H 눌러서 이걸 이렇게 살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단일면, 이 단일면을 이렇게 선택한 채로 intersect face 요걸 이제 가볼게요. 가보면 내가 단일면 하나의 객체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with selection 메뉴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아까 그룹 편집 모드 바깥에서 이 객체는 그룹 하나의 단일 객체로 이제 그룹 바깥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셀렉션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단일면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도 하나의 객체만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with selection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객체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요. with selection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룹 편집 모드 안에 있기 때문에 with context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요런 차이가 있다. 요걸 이제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상황을 더 가정해 가지고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세 개의 객체를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이렇게 잡고
그룹으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그룹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서요. 요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Intersect Face with Context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요. 자, 이제는 우리 그룹 편집 모드 안에 있는 객체끼리 인터섹트, 교차 지점의 선을 생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 콘과 요 객체끼리 교차를 수행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인터섹트도요, 요것도 자주 쓰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우리 솔리드 상태가 아닐 때 어떠한 교차, 이제 오브젝트가 교차할 때 거기 교차 지점의 선을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선을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서 이 인터섹트를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우리 축을 변경하는 메뉴예요. 축 변경. 자, 여기 요 객체가 있고요. 요 객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객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파란 박스 보이시죠? 이 파란 박스가 한쪽은 딱 맞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삐뚤어져서 선택 박스가 되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요 두 번째 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삐뚤어지지 않은 똑바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현재 여기 X, Y, Z축에 똑바로 정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룹이 지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로테이트 메뉴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시키시게 되면 이제는 이 객체는 이 똑바로 된 상태에서 그룹이 됐기 때문에 축이 그룹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 그룹을 할 때의 그 축 상태를 기억해서요. 이렇게 축이 똑바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첫 번째 거는 로테이트로 먼저 기울이고 자, 이렇게 그룹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울이게 되면 지금 이 축과 여기에 있는 요 XY Z축이라고 했을 때 축이 어긋나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태, 삐뚤어진 상태에서 그룹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월드 엑시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이러한 축을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내가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뭔가를 그리고자 할 때 요 축과 지금 요 방향과 똑바로 맞춰지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을 하실 때는요, 똑바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룹을 하시고 로테이트를 그 다음에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룹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축에 딱 맞는 방향에 의해서 모델링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축을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축을 변경하시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축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축 메뉴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내가 축을 새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원점으로 여기 이렇게 축을 새로 그리겠다 하시게 되면 이제는 그룹 편집 모드 바깥으로 나와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 축이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두 번째 객체와 똑같은 이러한 딱 맞는 파란색 선택 박스를 얻어 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삐뚤어진 요 방향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X축이랑 딱 맞고 딱 맞아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 모델링을 하실 때 여기 이쪽 부분을 모델링 하실 때는 지금 이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를 모델링 하실 때는요, 이게 축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이 축과 이 방향과 똑바로 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선을 복사해 가지고 요 선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다시 하고 선을 이렇게 그려야지만 요 똑바로 된 요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럴 때 아주 유용하게 이 축 변경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모델링이 다 끝났다. 여기를 이제는 모델링을 해야 된다 하시게 되면 이 상태, 그룹 편집 모드가 아닌 이 상태에서 여기 엑시스를 이렇게 눌러서요, 축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축이 요 두 번째 큰 요 매스와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여기 평행하게 모델링을 수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는 다시 되돌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여기 X, Y, Z축 아무 데서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요. 이 여러 가지 메뉴 중에 리셋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축이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요, 여기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고 여기 플레이스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 플레이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기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똑같죠, 누른 거랑.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누르고 무브도 있습니다. 무브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수치 값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 축을 변경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과 로테이트까지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뭐 Z축으로 뭐 45도를 돌리겠다 이렇게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45도가 돌아가는 이런 축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삐뚤어진 이런 모델링을 하실 때 이 축 변경 은근히 조금 가끔씩 사용되는 그런 메뉴거든요. 이것도 꼭 기능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 키보드의 아래 방향 키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 키는 빨간색, 그러니까 X축으로 고정을 하는 거였죠. 왼쪽 방향 키는 초록색, Y축으로 고정을 하는 거였고요. 윗방향 키는 파란색, Z축으로 고정을 하는 거였는데 우리 아래 방향 키도 기능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에 있는 지붕을 이렇게 만들 건데요. 물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무브 컨트롤 복사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래 방향 키입니다. 자, 그래서 자, 라인 누르시고요. L. 자, 여기서부터 선을 그리죠. 클릭하시고요. 내가 평행하게 그리고자 하는 그 선에서 잠깐 머무세요. 이렇게 머무신 다음에 아래 방향 키를 한번 딱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평행하게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 내가 스냅을 잠깐 걸었던 그 방향이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X, Y, Z축으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고정하듯이 내가 이 평행하게 뻗어나갈 그 방향을 아래 방향키로 고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아래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내가 스냅을 걸어서 지금 평행하게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고정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해제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 방향이 지금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 자, 여기에서 선을 그리는데
이쪽으로 평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머무셨다가 이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를 한번 딱 누릅니다. 다시 한번 누를게요. 다시 고정을 조금 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레이저로 이렇게 지워주시고 푸시풀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지붕을 이렇게 선을 평행하게 그림으로써도 이 아래 방향 키를 이용해서 선을 평행하게 그려서 지붕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래 방향 키는요, 이렇게 가까운 곳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는 객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라인으로요.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평행하게 그릴 거야. 잠깐 머무셨다가 아래 방향 키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보라색으로 여기 하이라이트 되고 여기 하이라이트 된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똑바로 선을 그려줄 수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여기에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되고요. 이번엔 여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여기에 잠깐 머무셨다가 아래 방향 키 한번 누르면 이제 이 방향과 똑바로 평행하게 선을 그릴 수 있다. 한 번 더 누르면 수직, 한 번 더 누르면 해제, 한 번 더 누르면 평행하게. 이게 바로 스케치업에 숨어 있는 키보드의 아래 방향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케치업에 약간 숨어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들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특히나 요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해서 우리가 이제 선을 이제 모델이 좀 복잡해지고 하면은요 선을 일일이 따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는 이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사용하시는 기능이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꼭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케치업 10강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11강 건축 요소 그리기 수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